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전세 관련 뉴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 요게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화두가 이어질 겁니다. 이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멤버십은 매주 토요일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 7개 지역 전셋집 경매 넘어가면 내 보증금 못 지킨다. 요새 이런 문제들이 이슈가 돼가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해당 기사는 네이버 뉴스고요. 밑에 내려보시면은 만약 지금 낙찰가율로 내가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낙찰이 되면은 내 전세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는 지역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지방 도시가 많아요. 그리고 주거 민생 안정 방안에서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거나 경락률이 전세가율보다 낮은 지역을 깡통 전세 위험지구로 보고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 특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고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젊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다단계 사기 이런 거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자극시키잖아요. 그래서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떤 범죄 조직이 연루가 됐나? 아니면 요새 이런 세력이 만들어졌나? 그러니까 부동산 카르텔, 전세 카르텔이 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나올 정도로 젊은 분들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오해 소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시장을 아직 경험을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젊은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별게 아니고요. 네이버 창에 깡통 전세라고 검색을 하시면 보증금도 못 건지는 깡통 전세 급증, 전세가 급등 탓 보증금 뗄 우려 현실화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난 해결, 전세난 이런 얘기고 이거를 최선순으로 바꿔도 커지는 깡통 전세 우려에 전세 안심 대출 보증 인기, 월세 시대가 온다, 전세난 해법은 전세금 폭등 탓 깡통 전세 껴안은 중년 남성, 로또 1등 행운 잡아. 이런 기사가 뜰 정도로 전세난이 굉장히 이슈였어요. 언제? 2013, 2014, 2015년도에요. 그 전부터 그랬어요. 검색 기간이 2013년도부터 2015년도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런 기사 뜰 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내용은 저도 과거 시장에 있었던 일들을 데이터를 근간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제 주관으로 이렇게 될 거라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게 아니에요. 예측의 영역은 있지만 이거는 분명히 과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러면 궁금한 거죠.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이런 일이 왜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의 절대 개수가 부족한 거예요. 이거는 생각해보면 좀 쉽더라고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택이 남아 넘치면 당연히 뭐가 발생해야 돼요? 공실, 빈집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집을 보러 갔을 때 공실이 생각보다 없어요. 요즘은 좀 늘어났죠. 왜냐면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세입자가 있으면 집을 거래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비워놓는 분들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공실은 있는데 자연 공실, 그러니까 어큐펀시라 그러죠. 자연 공실률은 되게 낮은 편이에요, 한국이. 그러니까 집 개수가 부족한 거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인천이나 경기도 외곽에 다가구 주택에 반지하 이런 건 비어 있는 게 엄청 많고요. 외곽에 잘못 지은 건 비어 있는 게 많은데 거기는 이제 선호가 없어요. 여러분 그 똑같아요. 지방대가 미달이 난다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미달이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 주택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사람들은 주택 개수가 절대 부족하지만 계약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잖아요. 그럼 누군가 분양을 받겠죠? 분양은 매매예요. 건설사가 짓고 내가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내가 들어가 살아도 되고 전세를 놔도 되고 월세를 놔도 되고 그냥 팔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선택 사항이 있는 거예요. 분양을 받아도 되고 경매 낙찰을 받아도 되고 공매도 되고 일반 매매도 되고 전세 계약도 되고 월세 계약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달라 보이는데 어차피 그 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거든요. 공실률이 별로 없죠. 집이 부족해요. 집이 꽉꽉 차 있는데 이 집을 채우고 있는 분들은 계약 형태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각 형태에 따라서 수요가 있고 이 수요는 변해요. 예를 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중에는 매매가 하고 싶어지고 가격이 내려가는 와중에는 전세가 하고 싶어지고 대출이 안 될 때는 월세를 살고 싶어지고 계속 변하는데 이런 게 영향을 받는데 문제는 아파트 개수, 사람들이 원하는 주택의 개수가 절대적으로 많으면 이게 다 소화가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수요만큼 공급이 돼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억지로 밀려나요. 매매를 해야 되는데 전세로 가거나 전세로 살고 싶은데 월세로 가거나 이것도 못 구하면은 아파트 살고 싶은데 빌라로 가거나 빌라에 살고 싶은데 오피스텔로 가거나 아니면 서울에 살고 싶은데 경기도에서 인천이나 지방, 강원도까지 밀려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보시면은 지금 공급의 부족 때문에 수요가 밀리면서 쏠림 현상으로 지난 5년 동안에 병목 현상으로 폭등한 지역이 있어요. 서서히 오른 게 아니었어요. 안 오르다가 퍽, 안 오르다가 퍽, 안 오르다가 퍽. 부산 한번 보시고, 대전 한번 보시고, 서울 한번 보시고, 경기 외곽 한번 보시고, 강원도나 충청도나 전라도 한번 봐보세요. 그래프를 한번 봐보세요.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몰려가는 거예요, 한 번에. 이 병목 현상을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똑같아요. 예전에 왜 그랬냐면, 지금 시장이 정체되어 있고, 매매를 못하게 막아놨고, 이런 매매를 못하게 막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매매를 못하게 막은 거예요. 대출 중지는 이게 말이 쉽지 심각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대출을 중지시키면 해당 분야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시간 동안은 소화가 될지 몰라도 나중에 폭탄이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쨌건 간에 시장을 망가뜨려서 거래를 못하게 했죠. 그럼 전세로 가려 그러니까 전세 대출도 안 되죠. 그리고 전세 공급이 어려워지게 다주택자를 계속 줄여왔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시장을 쭉 지켜보시면 지금 계속 언론에서 뭐만 다뤄요? 아파트 시장만 다루죠. 아파트 시장이 원래 예전에 여러분 6천 건도 적은 거고요. 저 공부할 때 2만 건 가까이도 갔었어요. 서울 아파트 한 달 거래량이 2만 건 가까이도 갔었다고요. 15,000건 넘은 적은 꽤 있고요. 만 건은 자주 넘었어요. 6, 7천 건은 기본으로 찍었단 말이에요. 7월 달에 여러분, 7월 달에 지금 650건이에요. 8월 달도 만만치 않을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거래가 아예 없어요. 그냥 아예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어쩔 수 없이 필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빼곤 억지로 하는 분들 빼곤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다 어디로 갔겠어요? 월세나 전세나 빌라나 오피스텔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로 몰려들겠습니까? 아파트는 월세 시장으로 갔고 빌라 전세 시장으로 갔죠. 그럼 어떻게 돼요? 빌라가 전세가가 폭등을 하는데 빌라는 시세가 되게 들쭉날쭉하고 아파트보다 일괄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깡통 전세가 만들어지는 거고 이거는 여러분 예전에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대로 있었고 이래서 2014년도에 박근혜 정권이 전세 문제가 너무 심각해지니까 야당에서 치고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게 뭐냐면 대놓고 시행한 건 아니고요. 규제를 풀어주면서 다주택자들이 전세를 공급할 수 있도록 시장을 풀어줬어요. 자, 그때 여러분 2014년이에요. 2014년도부터 풀어줬거든요. 매매가가 바로 올라갔느냐? 아니에요. 이것 또한 2년 걸렸어요. 그리고 전세가가 잡히는데도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서울 강남은 사람들이 2013년쯤부터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2013, 14, 15 이렇게 들어와서 그래프에선 2015년도부터 반응이 있는데 그 전부터 움직임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박근혜 정권은 예전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다주택자를 도와줬다는 욕을 많이 먹고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따지면 아무튼 간에 전세가를 잡은 정부예요. 2016년도부터는 전세 난민이란 단어가 없어졌거든요. 전세 난민도 옛날에 야당이 만든 단어예요. 2016년도부터는 세입자 모시기가 시작됩니다. 왜? 전세 공급이 늘어났으니까. 자, 그런데 돌아와 봐서 지금 다시 한번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근데 정부는 지금 뭐만 하고 있죠? 임대인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저 같은 얘기를. 전세 공급이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부족하다. 다주택자가 많으면 전세입자 모시기가 일어난다. 아무것도 아니다. 계약관계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입을 딱 지퍼를 잠글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전세 사기예요. 너는 사기꾼을 옹호한다는 이 프레임이 씌워지는 거죠.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혀 옹호할 마음 없고요. 강력 처벌, 초강력 처벌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만약에 이게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모르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받았다가 사업이 망하면 이건 방법이 없어요. 그럼 경매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못 지키는 거에 대해 이 전세 입금을. 그럼 이거 어떡합니까? 이럴 때는 만약에 여러분 이 매매가가 내려가서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빌라 중에 가격이 안 올라간 주택이 많아요. 빌라 중에 가격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로 전세값만 폭등해서 이런 데가 많은데 서울은 물론 매매가도 변동이 있었죠. 어쨌건 포인트는 뭐예요? 전세 공급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세를 택하지 않게 하든가 전세 공급을 많이 해주던가 시장 구조 자체를 바꾸면 사기꾼들이 판을 짜기도 어려워지고 사람들이 거기를 택할 이유도 줄어들고 전세 가격도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이거예요. 임차인 여러분 조심하세요. 정부가 많이 알려줄게요. 조심하세요. 임대인 여러분 사기치지 마세요. 정부가 보고 있습니다. 처벌할 거예요. 다 맞는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시장의 궁극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구조가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전세 사기꾼들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잘하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강력 단속해야 되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니까. 그건 맞는데 여러분 경매까지 넘어갔잖아요.
경매까지 넘어가는 건요. 이거는 전세 사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냥 임대인이 망한 거예요, 이거는. 물론 이 안에 전세 사기로 걸릴 사람이 나오겠지만 많지 않아요. 퍼센테이지를. 나중에 통계 나오면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보증금 미반환 사건 중에서 통계도 안 나오겠지만 전세 사기로 입건된 건의 퍼센테이지를 보세요. 정말 극소수일 거예요. 이게 사실 그 사람도 감옥 갈 짓인데 잘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시장 자체의 공급을 늘려주면 다 해결이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사기나 이게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세가율, 전세가의 상승은 이대로 가면 막을 수 없어요. 다주택자는 지금 집을 못 사요, 여러분.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이 공급, 신축 공급은 줄어들 거예요. 왜냐면 점점 더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뭐냐면은 토지 가격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원자재 올랐죠. 규제 많이 하죠. 그리고 건축을 할 때 뭔가 간섭을 굉장히 많이 해요, 지금. 안전 문제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에요. 부동산은 항상 텀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정부의 임기는 5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도 있고 하니까 당장은 어떨지 몰라도 향후에는 신축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전세 공급은 더 줄어들 것이고 임차인분들 입장에서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임대인들 입장도 좋을 게 없죠. 거래가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처분도 안 되거든요.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종부세로 말라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해피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게 시장을 망가뜨린 결과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물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전세 계약을 하시기 전에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전세 계약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 계약을 하지 마시고 월세 계약을 하거나 정말 그것도 안 되면 매매 계약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전세 계약을, 왜냐면 여러분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마음에 안 드니까 아파트를 못 사게 만들었잖아요. 매매를 못 하게 했잖아요. 그럼 전세 거래도 못 하게 하면 돼요. 똑같은 방식이면. 그러고 나서 시장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임대인 탓을 하면서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뭐 임대인의 잘못이란 프레임으로 기사를 계속 내보내면은 상황만 악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받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을 하는 건 맞는데 거꾸로 보면 공급이 있어야 수요가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 같이 생각해 볼 부분이고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지금 이게 해결이 될지 여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계획을 하는 게 현명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